저출산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대리출산, 정자기증 등의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대학생들 부담 덜라고 반값 등록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은 왜 맨날 검토하고 노력해보겠다고 하고 왜 안 해요? 아직 어려서 이해가 안 될 거야. 어른이 되면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저는 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말뿐인 사람들은 비겁하다는 걸요. 오늘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 만연한 정치적 언어에 대해 얕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정치적 언어라는 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를 뜻합니다. 예시 하나 들자면 애기들이 받는 세뱃돈을 어른 되면 줄게 라는 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정치 표현의 일부인 거죠. 어떤 부모님은 진짜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 순간 아이의 손에서 돈을 가져오기 위한 설득용으로 어른 되면 줄게를 사용합니다. 만약 애기가 어른이 된 이후에 달라고 얘기하면 그거 너 등록금으로 썼어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이 현대사회에서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너무하다 싶게 남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사람들이 그런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4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줄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욕하는 걸 보고 욕하지 말라고 해봤자 애들은 계속 욕을 씁니다. 회사, 학교, 인터넷, 일상에서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요. 보고 듣고 쓰는 겁니다. 정치적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같은 표현이 사회적으로 무난한 말이라는 걸 보고 듣고 학습해왔기 때문에 쉽게 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같은 말은 명확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에게는 일단 기대감을 주는 말입니다. 아, 거절도 수용도 하지 않았지만 수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 표현을 쓴다면 나중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때 수용한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라는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즉 정치적 표현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부당을 피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거절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분 상해죄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분 상하는 것을 몸 어디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싫어해요. 상하관계나 체면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걸 실례로 여기죠. 그래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황을 더 지켜보고 긍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표현은 상대를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즉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회피형 소통 방식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표현이 정중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치적 표현을 특히 많이 쓰는 사람들은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권력자들에게 참 관대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쁜가? 어떤 내부 사정이 있나? 하면서 기다립니다. 말은 했고 거절은 안 당했으니까 언젠가는 해주겠지 싶은 거죠. 이런 불확실성은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직접 처리가 아니라 단순히 신경 쓰고 있다 정도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분노가 풀리거든요. 즉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정치적 표현들은 실질적인 의사표현이 아니라 책임을 유보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말장난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회피 기술이기도 하죠. 지금 당장 결정하기 힘든 일들이 세상에는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검토는 무시다 라고 학습하게 되니까요. 정치적인 표현을 아예 쓰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회의나 토의, 토론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기분 말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명확한 근거를 말하고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게 어른이고 민주시민이니까요. 그런 말을 듣는 입장인 사람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내 기대와 다른 결론이 나도 모든 근거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 그렇다면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내 나쁜 기분 때문에 계속 떼쓰는 건 애기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 때문에 자존감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가 작동되는 자기 자신, 주변, 현실과의 싸움이 예고된 진실이죠. 사람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뇌과학, 사회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회피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정치적 언어는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기에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특히 시각, 청각으로 들어오는 내 정보와 내 감정을 분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면 효과가 좋죠. 하지만 취약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는 정보일 뿐 내 자존심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즉 정보를 내 자존심과 연결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책임도 잘 지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용기는 별게 아닙니다. 큰 위협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작은 걸 견뎌본 힘의 축적입니다. 진실도 작은 것부터 많이 마주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일상의 대화에서부터 정치적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진실된 대화를 통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